안녕하세요. 그린엘의 TV, 그린엘의 산부인과 원장 박영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오늘은 에스트로겐 우세증 마지막 시간으로 장누수 증후군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 함께 보실까요? 장누수 증후군이란 장 점막을 구성하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 타이트 정션이 느슨해져서 이 공간으로 독소나 덜 소화된 음식물이 혈관으로 유입돼서 생기는 증후군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치료는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인이 되는 음식물과 약재 등을 피하셔야 합니다. 알러지를 일으키는 음식물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음식물 알러지 검사를 해서 3점 이상 나온 음식물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저는 1점 나온 것도 안 먹는데요. 1점 정도는 2개월 정도만 회피하셔도 항체가 없어집니다. 5점이나 6점 나오는 것들은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헬리코박터 제균을 해야 합니다. 원래 우리 위는 정상적으로 pH가 2 정도의 강산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해한 균도 죽이고 음식물도 소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헬리코박터는 강산에서는 못 살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유레아제라는 효소를 분비해서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pH가 6 정도로 위의 산도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제균도 잘 안 되고 소화도 잘 안 되겠죠. 또 독소를 분비해서 점막에 손상을 줘서 위축성 위염, 장 상피 화생, 더 나아가서는 위암을 일으킵니다. 제균 프로토콜은 PPI는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와 항생제 2가지 해서 1, 2주 정도 복용하는데요. 저는 비타민 C도 같이 해서 일주일을 처방합니다. 헬리코박터에 의해서 pH가 올라가면 비타민 C가 많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는 위산 분비 억제제인데요. 제균요법에 이 약을 쓰는 이유는 위산 분비를 억제할 목적이 아니라 이 약이 헬리코박터가 유레아제를 분비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복용하고 한 달 후에 호기검사로 균이 없어졌나 검사를 하는데 대개 약을 잘 드시면 제균이 잘 됩니다. 그런데 약이 좀 독하다고 한 3일 먹다 말면 제균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천연 프로토콜을 쓰기도 합니다. 이때도 PPI는 꼭 들어가야 하는데 이 약은 처방을 받으셔야 하고요. 나머지 천연제제는 직접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PPI는 2주 복용하고 나머지는 한 달 정도 복용하고 재검하시는데 이 방법도 한 80%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항생제가 무서워서 균이 있는데도 제균을 못 하시는 분들은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제균이 되면 속이 쓰리거나 아프거나 울렁거리는 증상들이 확실히 좋아지십니다. 헬리코박터가 없어도 위산 저하인 분들이 많다고 지난 시간에 통계를 통해 제가 보여드렸죠. 그런 경우도 위산 저하를 치료하셔야 합니다. 일단 부신피로나 갑상선 기능 저하 등이 있으면 위산 분비가 잘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치료하셔야 합니다. 과로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또 위산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소들이 결핍되지 않도록 잘 보충해 줘야겠고요. 소화효소나 위산 대체제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퀴노다인은 요드와 아연이 들어있어서 좋고요. 이 제품도 여러가지 효소들이 들어있어서 식사 전에 드시면 좋고요. 애플사이다 식초나 레몬 오일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보를 치료해야 하겠습니다. 장내 이산균 과증식도 장누수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해서
항생제나 항진균제를 짧게 쓰기도 하고요. 천연 항균, 항진균 효과가 있는 오일들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도테라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식용이 가능한 오일입니다. 진저는 생강이죠. 시나몬은 계피, 클러브는 정향, 튜메릭은 강황이죠. 온가드 오일에는 시나몬, 클러브, 유칼립투스가 다 들어있는 매우 훌륭한 오일입니다. 이런 성분들이 좋은 균은 죽이지 않고 나쁜 균만 죽이는 천연 항생제입니다. 곰팡이가 있으면 시나몬이나 카프리산 같이 천연 항진균제를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MCT 오일인데요. 코코넛 오일에서 중세 지방산만 추출한 것입니다. 코코넛 오일도 좋긴 한데 향과 맛이 좀 진하죠. 이것은 맛과 향이 없습니다. 항진균 효과도 있는 카프리산도 많고요. 가열해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식용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에 안 좋은 균을 죽였으면 좋은 균을 넣어주거나 좋은 균이 잘 자라도록 먹이를 제공해주면 좋겠죠.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고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인 식이섬유가 되겠습니다. 장에 좋다고 유산균 많이 드시는데요. 장에 나쁜 균이 많이 있으면 유산균을 먹어도 균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먼저 나쁜 균을 죽이고 유산균을 먹어야 합니다. 굳이 유산균을 안 먹어도 유산균이 좋아하는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유산균이 잘 자라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드셔도 좋고요. 프리바이오틱스 제제를 드셔도 좋겠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눌린과 FOS가 함께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이것을 샐러드 소스에 한 스푼 넣어서 매일 먹습니다. 손상된 장벽을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은 비타민 C,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B5, 아연, 글루타치온, 알로에 등이 있습니다. 제가 식이요법 말씀드리면서 좋은 기름을 많이 드시라고 했더니 어떤 기름이 좋은 기름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기름때는 기름으로 빼내듯이 좋은 기름을 많이 드시면 나쁜 기름 성분인 지용성 독소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가열해도 되는 기름으로는 기버터, 코코넛 오일, MCT 오일, 아보카도 오일, 현미유 등이니까 볶거나 튀길 때는 이런 기름을 이용하시고요. 아마시나 햄프시드 오일, 올리브 오일, 들기름 등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열을 하거나 공기 중에 오래 노출이 되면 트랜스 지방처럼 변해서 몸에 오히려 해로운 기름이 됩니다. 저온, 냉압착한 것을 구입하셔서 가급적 빨리 드셔야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해서 에스트로겐 우세증에 대한 강의를 다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비타민 얘기로 돌아와서 비타민 B부터 시작해서 강의를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